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는 뭉쳐산다 개무산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대로 반등이냐 아니면 2차 바닥이 다시 올 것이냐 라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코스피 차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저점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장기 대응 관점에서 현금화를 말씀드렸던 3월 29일이 1720포인트였는데요. 가격밴드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남겨두고 나왔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30개의 주가 지수를 추려 보았을 때 최근 저점 대비 상승률 3위가 코스피라고 합니다. 참고로 1위가 코스닥이고요.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단기 대응 없이 오로지 2차 바닥만을 기다렸던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시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서 이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2차 바닥이 다시 온다라는 비관론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2조 3천억 유동성 투입 뉴스입니다. 여기에는 정급본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급본드라는 게 한마디로 투자 부적격 등급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의 등급을 매입해 줄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질병 사태를 통해서 적격 등급 바로 아래로 떨어진 BB 등급 정도, 그러니까 포드나 델타 이런 기업들 정도가 연준이 의도한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지껏 시도하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임에는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밑에 기사에서도 타이틀로 페드가 바주카포를 쏘았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분명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인데 생각보다 증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중에는 급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다시 눌리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결국 50포인트 후반에서 60포인트 초반 정도밖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널뛰기 장세를 감안하면 10% 가까이는 충분히 오르고도 남았을 뉴스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은 원유 감산 내용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멕시코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트럼프의 활약으로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은 지금 시점에서 협의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3천만 배럴 수요가 사라진 시점에서 1000만 배럴의 감산은 시장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곤 하지만 WTI 기준으로 오히려 멕시코 반발이 뉴스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배럴당 23달러로 약 7%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이 두 가지 뉴스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인데 시장 반응이 시원치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이나 협의 내용들로는 현 증시를 낙관적이다 혹은 비관적이다 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완화 조치보다는 이제 그 만연하고 있는 질병 사태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습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죠. 현재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 질병 사태가 4월에 피크를 치고 점차 회복되면서 트럼프가 의도했던 6월 경제 활동 복귀를 기대하고 있고요. 반면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6월 달에 경제 활동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망가져버린 실물 경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연준이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부채를 부채로 막는 신용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이 GDP 대비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이루는 주축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 자영업자분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용위기는 앞선 경험들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곤 있는데 이 실물 경제는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태생적 비관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튼 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원인도 그리고 나오고 있는 조치들도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다 보니 앞으로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저보다 이제 훨씬 내공이 깊으신 선배에게 제가 얼마 전에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바로 최근에 참고할 만한 정말 좋은 지표를 툭 하고 던져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역풍을 맞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의 피크를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국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중국의 그 상하이 종합 지수인데요. 중국이 1월 23일에 그 질병 근원지를 봉쇄했었죠. 그러면서 상하이 지수가 2월 초까지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에 파격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러자마자 증시는 급등하기 시작해서 3월 초에 증시가 거의 회복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거의 피크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3월 10일 그 근원지를 방문한 것이 사실상 종식 선언이 되었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 종식 선언을 위해 쇼맨십까지 보여줬는데 주가는 또다시 계속 내려가기 시작해서 3월 중순을 지나 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지급해주고 그 질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 증시도 함께 꾸준히 상승을 해주었었는데요. 이제 태풍처럼 질병이 쓸고 가버린 그 자리에 무너져버린 실물 경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걸 증시가 반영을 해서 다시 바닥을 찍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도입을 해볼 수 있다라면 아마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바닥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여전히 바닥이 결국 안 오고 그대로 반등을 이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대로 반등이 계속 이어져서 쭉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한번 오고 강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그러니까 또 다음 그 위기가 도래할 때까지 쭉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예 못 모은 것도 아니고 전저점에서 이득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확실성이 높은 타이밍에 더 욕심을 내는 것은 저는 지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게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시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돌아가 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증시를 견인하는 게 누굴까요? 개인일까요? 매스컴은 그렇게 기사를 내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증시 수급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 개인은 저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기관이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터져서 하락해야 되는데 그걸 기관이 붙들고 억지로 올리기도 하고요. 호재가 나왔는데 그걸 기관이 매도해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기관이 한국 증시의 추세를 계속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시장은요, 아무리 좋은 논리를 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루 종일 차트를 띄워놓고 수급 현황을 살펴봐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 그게 어렵다면 증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금 견해입니다. 그런데 난 그래도 이제서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이상 장투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굳이 지금 꼭 들어가야 되겠다면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쪽 우량주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포지션을 정리하면요. 단기 대응은 당일 청산 기준 기관의 수급 현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걸리는 게 총선입니다. 총선 이후로는 단기 대응도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대응은 이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지금은 지키는 것에 집중하자이고요. 꼭 지금 들어가셔야겠다면 3년 장기 보유 가능성을 감안하고 되도록 미국장의 우량주를 고민해보자.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 환율이 소폭 하락했죠.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시점에 환율이 1218원이었는데 123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연준의 유동성 정책 때문에 다시 지금 1212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0.4% 정도가 하락한 건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99포인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굳이 달러를 들고 계신다면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여전히 달러를 들고 있고요.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급하기보다는 최대한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모두 목표하시는 수익률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는 뭉쳐 산다 개뭉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